혹시 여러분 직장에 그런 분 없으세요? 일은 진짜 잘하고 똑똑한데 이상하게 늘 혼자 있는 사람이요. 점심도 혼자 먹고 회식 같은 데는 잘 오지도 않고요. 가만 보면 좀 미스테리하죠. 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혼자일까? 그들이 고독을 선택하는 이유, 그 숨겨진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 그냥 성격이 내성적인가 보다 하고요. 근데 과연 그게 다일까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단순히 내성적이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의 고독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그 의도적인 선택의 뿌리를 찾아 한번 떠나볼까요? 현대 사무실에서 잠시 벗어나서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무려 2400년 전 고대 그리스로 말이죠. 놀랍게도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거기서 발견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 속에서 살 수 없거나 스스로 충분해서 사회가 필요 없는 존재는 짐승 아니면 신이다.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 아닌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굳이 의존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신과의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어쩌면 넘칠 만큼의 자극과 만족을 얻으니까요. 마치 신처럼 말이죠. 자, 이번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가 만든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려고 모여들어요. 근데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서로의 뾰족한 가시에 찔려서 아프죠. 그래서 결국 서로 상처 입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만약 어떤 고슴도치가 남들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그 가시의 아픔을 더 크게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종종 그 고슴도치의 가시에 더 아파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실제로 제 선배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더 피곤해. 대화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분석하고 있거든. 저 사람 진짜 속마음은 뭘까?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 하면서요. 이렇게 피상적인 대화 하나하나에도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금방 지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까지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현대과학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이게 그냥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놀랍게도 명확한 데이터로도 증명이 됩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2016년에 영국에서 진행된 한 심리학 연구 결과예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친구들을 자주 만날수록 행복도가 쭉쭉 올라가요. 그쵸? 근데 여기 이 높은 IQ 그룹을 좀 보세요. 와,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 교류가 잦을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왜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 혼자 있는 걸 더 편안하게, 심지어 더 행복하게 느끼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창조라는 키워드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보세요.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1665년 흑사병 때문에 혼자 격리됐던 뉴턴은 바로 그 시간에 미적분학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냈죠. 1905년 아인슈타인은 매일 혼자 산책하는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상대성 이론을 완성시켰고요. 심지어 오늘날 빌 게이츠도 1년에 2번씩 일주일 동안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생각 주간을 갖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결국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아이디어들은 전부 깊은 고독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고독이야말로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최고의 생각 실험실인 셈이죠. 그리고 그 생각 실험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바로 몰입, 영어로는 flow라고 하죠. 어떤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뭘 하는지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요. 이런 극강의 몰입은 시끄러운 파티나 회식 자리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죠. 오직 혼자 있을 때, 외부의 방해 없이 온전히 내 생각에만 집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최고의 창의성과 생산성이 폭발하는 순간이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다. 고독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고독을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나만의 슈퍼파워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딱 하나만 명확히 하고 가죠. 고독과 외로움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외로움은요, 연결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느끼는 고통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죠. 반면에 고독은 내가 내 자신과 깊이 연결되기 위해 스스로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값진 시간입니다. 이건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이 둘을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 현명한 고독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을 재정해야 하세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딱 30분만 의도적으로 스마트폰 내려놓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둘째, 깊이 있는 취미를 만드세요. 혼자서 푹 빠져서 몰입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좋습니다. 셋째, 효과적인 사색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일까? 같은 크고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계 설정.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내 집중과 고독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모임에 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선택적 사회화라는 개념입니다. 사람들을 아예 피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만남의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자는 거죠.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말고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에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한 사회생활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우리에게 새로운 형태의 고독을 선물하고 있거든요. 바로 AI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생각해보세요. AI는 내가 새벽 3시에 아무리 엉뚱한 아이디어를 던져도 절대 판단하거나 비웃지 않죠. 24시간 내내 나의 지적인 스파링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바로 미래형 고독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인간이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조용히 혼자 앉아 사색할 수 있는 능력,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고독은 사회적인 결함이나 부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뛰어난 창의성을 발휘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성찰하는 삶을 살기 위한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즐겨야 할 소중한 자원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다음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언제로 예약하시겠습니까?